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혁신하는 활동가들의 연대체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조은주라고 하고요. 매우 거창한 말씀을 제가 지금 앞단에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나날이 현장의 동료들을 지역사회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그 노력해왔던 것들의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이제 새롭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자라는 논의까지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거대한 전환점에서 서 있는 우리들이 갑자기 패러다임 시프트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활동의 맥락들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중요한 지점에 와 있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준비가 되어 왔음을 저는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 그리고 그런 불평등은 매우 다차원적으로 청년이 이행하는 시기에 발생됩니다. 근데 문제인 것은 뭐냐면 청년들이 요즘에 청년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공정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경쟁 트랙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경쟁 트랙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사실은 공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경쟁 트랙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은 사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부정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사회적으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흑박 보고서가 나온 지 2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사회에서 조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왜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사실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사회 전반의 그런 가치와 정신에는 아직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되게 고무적인 것은 청년정책 당정청 삼각편대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이 새로운 좌표를 가지고 청년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되게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탄탄하게 연구를 해오시고, 또 오늘 그 좌표를 그냥 단순히 전문가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의견을 묻고 같이 함께 설정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에서 저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지방정부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활동해왔던 저는 좀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사실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지역을 꽤 발을 딛고 있는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거,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주권자도 아니고, 차라리 또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난민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민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어른아이 취급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청년들이 국가 발전의 수단 내지는 어떤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청년들이 발을 딛고 시민의 한 주체로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던 것 같고, 그 정신과 내용들을 조례에 담았고 조례를 실제로 구현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끊임없이 5년차, 6년차 동안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정치적 상황의 변화, 그리고 예를 들면 의회에 의원이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바뀌는 일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청년 정책의 맥락이 끊기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들을 지역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겪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중앙에서 모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그 가치와 정신으로 청년 정책의 전달 체계가 꾸려지고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 해왔던 고무적인 노력들이 앞으로 더 이 전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의 그런 새로운 좌표 설정과 내용들에 있어서도 기존의 맥락과 그런 청년들이 요구했던 것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본 조례를 봤던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기본 조례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념과 그리고 관련해서 어떻게 청년을 규정하고 있는지,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요. 청년은 과연 누구인가? 나이주의, 연령으로서만 청년을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청년들은 정말 다양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맞는 가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조례의 내용에 되게 혁신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아 있습니다. 생활 행정 권역으로 청년들의 삶을 규정짓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거주 생활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교육, 주거, 의료에 해당되는 모든 권리, 이동권, 건강권, 주거권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저는 매우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권적인 그 개념이 기본권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내용들이 조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들의 내용들은 기본법 안에도 담겨 있고요. 이러한 정신과 가치들이 저는 결국에는 새로운 좌표를 만드는 데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5, 6차 청년들이 활동을 해오면서 전문가로서의 청년으로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좌표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청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 동반자로서 같이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마지막 그 방향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 일에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그 안전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 삭제되어지고 그리고 호명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청년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청년들이 경쟁의 트랙에조차도 발을 디디지 못하는 경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경계인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진입의 그 경로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말 다양한 혁신적인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들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평가되거나 그것들이 어떤 기존의 잣대로서 너무 쉽게 묵살당하거나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새로운 실험들을 해나갈 수 있는 청년들의 시도들을 존중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새로운 가치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저는 좀 혁신의 기제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연결된 독립이라는 개념이 매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개인으로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그 고립 안에서 머물고 사회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그 연결된 것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결국에는 이제는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동료들이 많이 성장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